올리브영이 과징금을 최대 6천억 원 정도를 내게 생겼다고 해요.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서 위반 행위를 했다는 이유인데요. 이런 독점적 지위를 가진 올리브영을 위협하고 있는 유통사가 바로 다이소라고 합니다. 다이소 하면 자취인들의 친구로는 유명하지만 뷰티로는 조금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독점 기업이 된 올리브영과 대기업에 맞서는 다이소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실 유통 플랫폼 담당하고 있는 이베스트 증권의 오리나입니다. 다이소 얘기도 너무 궁금하지만 그 전에 먼저 올리브영이 6천억이라는 큰 돈의 과징금을 내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리브영이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던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지금 두 가지 사건이 진행 중인데, 일단 첫 번째가 올해 2월에 경쟁사인 GS 리테일의 랄라블라 그리고 이제 롭스가 이 납품업체들 납품하는 거를 좀 방해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올해 7월에 쿠팡이 뷰티 사업을 좀 확장하려고 하는데 납품업체들한테 못 들어오게 방해하면서 갑질을 2019년부터 지속을 했다. 공정위의 입장은 올리브영이 독점 사업자, 과점 사업자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점유율 70% 정도 가져가고 있다.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가지고 갑질을 한 거다.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되고 그 기간 동안에 매출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할 수가 있는데 3.5%에서 6%까지 과징금 부과할 수가 있거든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매출액이 1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최대 캡이었던 6% 적용하면은 6천억까지도 벌금을 낼 수가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근데 이제 올리브영의 주장은 당연히 다르겠죠. 오프라인만 딱 국한해서 보는 게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화장품 시장 전체 및 이커머스 전체로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올리브영이 한 10% 초반 정도밖에 점유율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독과점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는 그냥 정액으로 5억 원 벌금 납부거든요. 랄라블라나 롭스 아니면 쿠팡이랑 어떤 갈등이 있었나요? 거래를 할 때 다른 업체에 납품을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약장서에다가 기재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위반하고 다른 업체에도 같이 들어갔다 했던 경우에는 올리브영에서 퇴출시키기도 했고요. 납품업체들한테. 그렇죠. 할인 행사니까 단가가 떨어지니까 조금 더 싸게 올리브영이 매입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재고를 실제로는 할인 행사가 끝나고 나서 원래 가격에 팔아서 이익을 챙겼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올리브영이 어떻게 갑이 됐는지도 궁금해요. 3, 4년 전까지만 해도 되게 여러 기업에서 운영하는 로드샵도 있었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롭스나 랄라블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올리브영에서 다 사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이 구매하세요, 올영에서? 네, 거의 다. 살 일이 있으면 그렇죠. 올리브영 올영밖에 없으니까. 네. 히스토리가 1999년도까지 흘러가는데, 이 드럭스토어라는 게 진짜 말 그대로 드러그랑 스토어의 합성어고, 실제로 약국이 이제 들어가 있었던. 그래서 올리브영도 처음에 사업 시작했을 때는 99년도에 약국이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 매장이 100평 정도인데 약국이 25평 정도였으니까 꽤 큰 규모로 들어갔었죠. 약사분들 싫어하시겠죠. 굳이 거기에 뭐 그때 당시에는 뭐 트래픽이 그렇게 높은 점포도 아니다 보니까 다들 뭐 이제 들어가길 꺼려하시다 보니까 약국은 많이 못 들어왔고, 건강기능식품이나 뭐 화장품 같은 것들을 많이 넣으면서 자연스럽게 헬스앤뷰티, H&B 스토어라고 불리는 그런 형태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99년도에 올리브영이 처음에는 가맹점 위주로 좀 확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점포를 좀 빨리 나갈 수가 있었었는데, 근데 또 한 가지 전화위복이 됐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2008년이었어요. 아모레퍼시픽이 아리따움이라는, 아리따움 기억나시죠? 요새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거 가맹점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니 우리가 지금 팔아야 되는데 이 아모레 브랜드 들이 올리브영에 들어가면 우리랑 경쟁을 하게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지금 수익 내야 되는데 라고 반발을 해가지고 원래는 올리브영에 아모레퍼시픽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를 많이 뺐어요. 올리브영에서 아모레퍼시픽 매출 비중이 한 8% 정도였었고 화장품만 봤을 때는 한 15% 정도였으니까 꽤 많이 뺀 거죠. 그래서 올리브영이 고육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중소 브랜드들을 많이 채워 넣으면서 좀 구색을 다양하게 가져가기 시작했던 게 이제 2008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국 못 들어가고 아모레 제품 못 들어갔던 것들이 지금 와서 봤을 때는 되게 중소형 브랜드들, 스몰 브랜드들 위주로 지금 최근에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지금 수혜를 받고 있다.
그래서 2014년도 중국인들이 이제 K뷰티 엄청 화랑이면서 많이 입국을 했었었는데 당시에 그때 올리브영 점포가 이미 400개가 넘었었고요. 근데 이제 그때 랄라블라, 당시에는 이제 왓슨스였었는데 그때 점포가 104개였으니까 이미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였고, 롯데의 롭스는 시작부터 좀 늦어가지고 2014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2018년도 되어서야 100개 점포였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점포 수부터 차이가 크게 났고, 이미 올리브영이 되게 좋은 목에다가 점포를 마련을 해놨다 보니까 그 옆에 내봤자 매출도 안 나오고 해서 뭔가 고만고만한 업체들끼리 출혈 경쟁을 했던 시기가 이제 그때였었다. 좋은 자리에 점포를 마련했다라는 거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았을 때 물류센터로 활용하기도 되게 좋은 자리임을 똑같이 뜻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다른 업체들 대비 좀 우위에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지나면서 이제 꽤 많은 유통업체들에게 H&B 스토어 사업부가 적자를 좀 내고 있었던 그런 사업부로 작용했다 보니까 실적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그런 것들을 철수하는 과정들이 나오면서 지금의 화랑은 올리브영이 다 지금 과실을 따먹고 있다. 사실상 올리브영의 경쟁자는 없어 보여요. 롭스나 랄라블라 다 철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올리브영의 독주를 막을 브랜드가 다이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신세계의 시코르도 아니고 갑자기 다이소라는 얘기가 나와서 좀 의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시코르는 좀 실패를 크게 했고, 그리고 그 외에 세포라도 한국에 들어오면은 엄청 잘 될 거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두각을 보지 못했고, 최근에 다이소가 이제 화장품 카테고리가 성장세가 되게 좋아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으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한 160%가량 증가했으니까 2.6배 정도 증가를 한 거고, 사실 유통업계 내에서 최근에 빅블러 현상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경계가 사실 많이 흐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다이소도 뷰티 쪽으로 확장하고 있는 거 플러스 올리브영도 마찬가지로 뷰티 외에 변기식이나 뭐 일반 식품이나 이런 것들도 확장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상품군이 좀 같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어쨌든 유통업이라는 것 자체도 예전에는 굉장히 좋은 땅에 점포를 잘 세워놓고 트래픽을 기다렸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오면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그런 플랫폼 업체들도 같이 진출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그런 SNS 및 콘텐츠 플랫폼들도 간접적으로 유통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 보니까 사실 이런 산업 간의 경계는 계속적으로 흐려질 거라 보고 있고, 같은 맥락에서 다이소도 이제 확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수요를 흡수하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문방구 많이 가셨어요? 어렸을 때는 많이 그 왔었어요. 문방구도 다 지금 다이소가 흡수하고 맞아요. 있다고 하니까 요새 초등학생들의 필수 코스가 마라탕 먹고 탕후루 먹고 그리고 다이소 가서 쇼핑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수요를 좀 다양하게 흡수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천원샵이었던 다이소가 어떻게 올리브영을 위협할 만큼 성장했는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